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남부지방으로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곳곳에서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중반까지도 강수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동혁 기자입니다. 주말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큰 비가 쏟아집니다. 오전에 전남에서 내린 비는 오후에 남부와 충청 등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 200mm 이상, 광주와 전남 내륙, 부산과 울산 150mm 이상입니다. 전북 남부에서도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대구와 경북 남부로도 100mm 이상 강수가 예상됩니다. 충청 남부 최대 60mm, 비구름과 멀리 떨어진 수도권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는 남부지방에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져 내립니다. 건조한 공기와 하층에서 유입되는 수증기가 비구름을 강하게 발달시키며 1시간에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겠고 곳곳으로 호우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비구름은 장마철처럼 내륙을 오르내리며 다음 주에도 전국에서 비를 뿌리겠습니다. 일요일 오후까지 이어진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월요일에 비구름이 다시 북상하겠고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점차 남부지방에서 강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화요일은 전국에서, 수요일과 목요일은 중부지방에서 비가 내리는 등 광복절 전날까지 장기간 강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 포스코 ENC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흘째 의식불명 상태인 해당 근로자는 전력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목장갑을 끼고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포스코 ENC가 시공을 맡은 광명 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 지난 4일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감전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A씨는 물을 빼내는 양수기 펌프가 고장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로 내려갔다 사고를 당했고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양수기에 전력 공급을 하는 배전반의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에 진흙이 들어가자 A씨는 로프로 양수기와 중장비를 연결하는 작업에 투입됐는데 양수기 전원이 꺼지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양수기의 전력 공급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또 A씨에게 보호구 같은 안전장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해당 공사장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A씨가 사고 당시 절연장갑이 아닌 반장갑 형태의 일반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지급돼야 할 안전장비가 무엇이었는지, 안전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만 4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ENC는 지난달 29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모든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엿새 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작업을 재개했지만 재개 당일 이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 ENC에 건설 면허 취소 등 고강도 제재를 하는 방안을 찾도록 지시했는데요. 정부는 이에 발맞춰 건설 현장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에 나섰습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예를 들면 건설 면허를 받아가지고 건설 공사를 하다가 아예 안전시설 조치 의무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정말 뭐 매년 막 사람이 죽어나간다. 이거 건설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라면? 포스코 ENC 사망사고를 질타하며 강력 대응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 이에 정부는 건설 현장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불법 하도급을 지목하고 강력 대응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늘 11일부터 50일간
전국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을 합동 단속합니다. 포스코 ENC 등 중대 산업재해를 낸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과 임금 체불 등 분쟁이 발생한 현장 등이 대상입니다. 골조와 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 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으로 불법 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현행 법령에서 금지하는 다단계 하도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처음 책정된 공사비보다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실 시공의 여지와 함께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히 처벌하고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담입니다. 네,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금고 7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러한 판결 이유를 임광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해 횡단보도를 지나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내달리는 차량. 결국 인도로 돌진하면서 9명이 숨지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차량 운전자 68살 차모 씨는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 겁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 씨는 페달 오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7년 6개월을 깨고 차 씨의 형량을 금고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각각의 피해를 별개의 보험죄로 보고 처벌 상한인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차 씨가 낸 사고를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한다며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는 상태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으로 사고 발생 구성 요건이 단일하다며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차 씨의 과실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에게 지급된 보험금만으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이 허용하는 상한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기아의 간판 타자 김도영 선수가 1군 복귀 세 번째 경기에서 또 햄스트링 근육 손상을 입었습니다. 올 시즌 벌써 세 번째 햄스트링 부상인데요. 이번 부상으로 김도영 선수는 사실상 시즌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조한대 기자입니다. 2구 먹힌 타구인데 김도영 잡았다 놓쳤고 처리를 못했어요. 기아 김도영이 부상 복귀 후 세 번째 경기에서 다시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습니다. 팬과 구단 모두 단순 근육 뭉침이길 바랬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기아 구단은 MRI 검진 결과 좌측 햄스트링 근육 손상 소견으로 현재 부종이 있다며 2, 3주 후 재검진을 통해 정확한 부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단은 선수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입장.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잔여 시즌에 투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번 시즌 김도영의 햄스트링 부상은 벌써 세 번째입니다. 개막전에서 왼쪽 햄스트링 손상 진단을 받고 약 한 달간 재활을 했는데 복귀한 지 한 달여 만인 5월 도루 시도를 하다가 이번엔 오른쪽 햄스트링을 다쳤습니다. 그리고 2달 재활을 거쳐 복귀했지만 또 부상입니다. 햄스트링 부상은 재발 우려가 높아 충분한 재활이 필요한데 무리하게 김도영을 복귀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오는 상황. 구단 관계자는 이번 복귀를 앞두고 진행된 기술훈련 전후로 양측 햄스트링을 모두 검진했고 이상이 없었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간판 타자의 이탈은 가을 야구를 위한 순위 경쟁 중인 기아의 심각한 악재. 뿐만 아니라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출전도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를 평정하며 받을 수 있는 상은 모두 휩쓴 MVP 김도영. 이번 시즌은 단 30경기 출전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로 시즌을 닫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